당신의 강점은 무엇인가? 그 강점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정신 차려라. 당신이 집중해야 할 건 노력이 아니다. 바로 당신의 강점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경기도 안 좋으니 돈이 잘 모이지도 않고 자영업은 더더욱 어렵고 재테크도 마음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막 불안하고 답답하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로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1997년 이후로 호황이 찾아왔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기억이 없는 이유는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한 해도 빠짐없이 경기는 매년 안 좋았다는 걸 의미할 테고요. 그런데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자수성가에 성공한 사람들은 늘 있어 왔거든요. 자신이 원하는 삶, 이걸 현실화시킨 바로 그 성공, 이걸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남들이 다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기회다.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려면,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넣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거기에 뭔가가 하나씩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이죠. 간다 마사노리와 기누타 주니치의 당신의 강점을 비싸게 팔아라. 이 책 속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 강점을요, 언제 어디서 불황이든 호황이든 상황과 관련 없이 부로 바꿔버릴 수 있는 방법, 정말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처럼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걱정에도 생산적인 걱정이 있고 파국적인 걱정이 있다. 물론 인간이라면 이 걱정에서 마냥 자유로울 순 없지만 걱정의 포로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다. 걱정의 포로가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이 먼지처럼 쌓인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거지 같고 힘드나?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살다 가는 건가? 자기 연민의 비관까지 더해져 이런 생각까지 다다르게 된다. 주위를 둘러보면 남들은 다 문제없이 잘 사는 것 같고 불확실한 미래에 나만 혼자 그렇게 놓여 있는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걱정은 결국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불안함과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자신감으로 막 무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느끼는 앞날에 대한 안도감은 차원이 다르다. 정말 그렇다. 하지만 돈을 번다 또는 무언가를 판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갑자기 억척스럽게 물건을 파는 사람, 구매를 강요하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면서 나는 도저히 저렇게는 못하지 라며 고개를 젓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무언가를 판다는 그 행위를 상대에게서 돈을 빼앗는 일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당신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서비스나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뭘까? 둘 중 하나다. 상대가 안고 있는 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상대가 이루고 싶어하는 이상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또는 일. 그렇다. 무언가를 판다는 건 결코 상대방에게서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물건이나 일을 제공함으로써 감사의 의미로 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파는 행위의 본질인 것이다. 그리고 감사의 증표로 돈을 받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돈을 버는 일이다. 여기서 파는 행위란 단순하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당신 자신을 파는 방법도 포함된다. 아니, 내 자신을 판다니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하루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나보다 내 직업이 먼저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시대다. 100세 시대를 이야기할 만큼 생애는 대책 없이 길어졌고 이제 먹고 사는 방법은 이전처럼 회사의 간판이나 정년을 보장해주던 곳에서 더는 찾을 수 없게 됐다.
오로지 나만의 일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을 팔아 돈을 버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파는 방법만 제대로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계속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실제로 파는 방법에는 원리와 원칙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다는 건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다. 나는 왜 이 상품과 서비스를 팔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상품과 서비스를 팔고 싶어 하는가? 이런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전혀 다른 일을 찾아 나서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일은 결국 자신을 파는 일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잘 팔리는 원리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차별되는 장점을 찾아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한 다음 그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딱 정한 후 그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하면 비싸게 팔 수 있다. 앞서 말한 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나만의 장점을 찾아 그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그 나만의 장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정해 그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하면 비싸게 팔 수 있다. 이게 잘 맞아 떨어지면 잘 팔리고 서로 어긋나면 잘 팔리지 않는다. 이때 고객에게 희소성을 느끼게 한다거나 시장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 단순히 잘 팔리기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인정받아 더 비싸게, 더 많이 팔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개인의 커리어 개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누구를 대상으로 남들과 다른 어떤 가치를 제공해 상대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건 흔해 빠진 자기 개발이 아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데만 그친다면 이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점을 비싸게 팔리게 만드는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실력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없다. 최악의 경우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의 강점을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강점이 당신에게 경제적인 만족을 가져다주는 그 부분까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당신이 가진 강점을 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당신의 강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AMM, 즉 자신의 능력과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시장을 서로 매칭하는 것이다. 어떻게 매칭하느냐고? 지금 보이는 이 표에다가 그냥 11개의 항목을 순서대로 적기만 하면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작성해 보길 바란다. 작성 후에 당신의 가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이 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간단 명료해야 한다. 간단하고 분명하게 쓰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말은 스스로 납득하고 있다는 말과 동의어기 때문이다. 자, 모두 11개의 항목이 있다. 첫 번째, 당신의 이름을 적는다. 두 번째, 당신에게 있어 최고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세 번째,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파악한다. 네 번째, 현재와 과거의 실적을 점검한다. 다섯 번째,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한다. 여섯 번째, 최고의 일을 하는데 부족한 점을 생각한다. 일곱 번째,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현재 당신의 조건, 당신의 능력으로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생각한다. 여덟 번째,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타인과 비교해보고 무엇이 다른지를 파악한다. 아홉 번째,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탕으로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정의한다. 열 번째, 당신의 가치를 가장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를 생각한다. 11번째, 당신의 새로운 커리어 이미지를 구축한다. 이제 앞서 작성했던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첫 번째, 이름을 쓸 땐 회사명이나 소속 부서, 직함과 같은 정보는 필요 없다. 그냥 당신의 이름만 적으면 된다.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그 어떤 것도 아닌 나와 당신의 이름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일은 무엇인가? 앞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돈은 감사의 증표라고 말했었다. 어떤 식으로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이 나에게 기쁨인지를 떠올려 보면 최고의 일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당신의 말 한마디 덕분에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당신이 리더를 맡아줘서 너무 좋았다. 당신이 이 일을 해결해줘서 빨리 끝낼 수 있었다. 당신이 여기 들어온 뒤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다. 최고의 일이란 당신이 회사나 구매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이미지화한 것이다. 세 번째, 현재의 일이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알 수 있게 적어야 한다. 이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처럼 정리가 안 된다면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당신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일 또는 열정을 쏟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잘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당신의 시간을 가장 많이 들여서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고 쓸 내용이 하나도 없어도 좋다. 적어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고 있는 일은 분명 있을 것이다. 그걸 적으면 된다. 네 번째, 당신의 실적은 과거에 했던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 모두를 포함한다. 이걸 떠올려 생각하고 적기까지 하는 이유는 당신의 스킬이나 기술, 지식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걸 찾기 위해서다. 업무에서의 구체적인 실적이 진짜 정말로 없다면 그래도 괜찮다. 당신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 이런 사적인 영역에서의 실적이라도 좋다. 이런 것도 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이걸 나만의 강점으로 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장 그 생각을 접어라. 그 생각 근처에 가지도 마라. 오히려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길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이제 현재의 일과 과거의 일, 그리고 실적을 바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자. 지금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고 있는 일, 과거에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인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들인 시간을 보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일 가능성이 크다. 또 스스로 편하게, 쉽게, 고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일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막 상황을 바꾸고 싶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서 계획도 세우고 노력도 했지만 금방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그런 경험 누구나 하게 된다. 하지만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현상유지 편향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변화로 연결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거나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만두지 못한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현상유지 편향이 있다. 여섯 번째, 최고의 일에 부족한 점. 여기에는 바로 이 현상유지 편향의 원인이 되는, 즉 당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드러난 부족한 점은 일곱 번째, 부족한 점 해소를 통해서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전제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다. 지금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한데 이러이러해서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순간 사고가 멈춰버린다. 아니, 사고만 멈추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성공도 함께 멈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자신에게 계속 던져야 한다. 여덟 번째, 이 단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찾아내야 하는 것은 바로 타인과의 차이다. 고객이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이 파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게끔 하려면 그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가격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차이점은 희소성과도 연결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된다.
이탈리아의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 페라리는 수요보다 한 대 적게 생산한다는 사운이 있다고 한다. 상품,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커리어 역시 이 수요와 공급이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스킬, 기술, 지식은 시장 가치가 오르지 않는다. 당신의 시장 가치를 높이려면 남들과는 다른 그 작지만 분명한 차이점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9번째,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또 무엇이 좋은지를 생각해야 한다. 고객들은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구입한 결과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10번째, 이 과정은 만약 당신이 강점이나 재능이 있다 해도 그것을 막 필요로 해서 돈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시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깨닫는 단계다. 에스키모에게 얼음을 팔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당신이 만약 빙수를 판다면 에스키모에게 팔기보다는 하와이 해변에 있는 사람에게 파는 게 당연하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파는 상대에 따라서 잘 팔리느냐, 팔리지 않느냐가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의 능력도 정확히 똑같다. 당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고 최적의 사람에게 제공을 해야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건 타깃을 좁히는 것이다.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주길 바라거나 다수가 좀 나의 능력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컨셉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해서 결국 아무도 구매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 새로운 커리어 이미지를 생각하는 11번째 단계다. 앞선 10개의 단계를 통해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회사에서 지금 하는 일의 가치를 다시 인정받는다. 또는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추구한다. 아니면 지금 갖추고 있는 이 능력을 활용해서 다른 회사로 이직한다. 혹은 지금 갖추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개인으로 독립하거나 회사 등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고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연마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 어떤 선택을 한다 해도 좋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실하게, 진지하게 당신만의 강점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강점을 돈으로 바꿀 준비는 완벽하게 됐다. 경험이 쌓이고 연차가 길어졌는데도 자신감은 사라지고 어쩌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당장 내가 내일 사라진다고 해도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고 무력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다. 그게 왜 그런지 정확히 말해주겠다. 그건 과거의 경험에만 얽매여서 자신 안에 잠자고 있는 진짜 강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엄청난 강점을 돈으로 바꾸는 일은 사실 시간의 문제다. 모두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지 않고, 아니, 발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왜냐고? 누구나 자신 안에 엄청난 가치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인지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남들보다 자기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자신만이 가진 브랜딩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제 당신의 이름, 당신의 강점은 당신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돈이 되는 엄청난 상품이라는 걸 그걸 깨달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같은 방법으로 직무를 해석하고 수행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만의 능력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민의 흔적들이 결국 노하우가 되어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당신의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 부디 잊지 않길 바란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